다시. 네,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차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지영 해설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고요. 역사를 전공하고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지금 문화해설사랑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해요. 옛날에는 박물관에 유물을 그냥 보고 이런 기능만 조금 많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막 만드는 사람들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설해주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하고, 교육을 진행해주는 사람들을 에듀케이터라고 지금은 또 따로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교육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교육사 활동, 에듀케이터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 대상 혹은 기업 대상, 공무원들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양적인 역사를 강의해주는 교양 강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사나 세계사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그룹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투어, 역사 투어 같은 거를 해설도 하고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역사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공이 역사였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에서부터 조금 직업적으로 좀 변화가 됐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도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많은 학생 단체들이 오는데 그 학생 단체들한테 해설을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설사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역사학과 학생들을 좀 이제 봉사활동으로 대학생 해설사를 제도를 만든 거죠. 그거를 한번 하게 되면서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한 12년쯤 전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직업이 돼서 직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했었고요. 저는 문화해설사를 10년 동안 이거 한 가지만 쭉 한 거는 아니에요. 다른 일하고 흔히 말하면 요새 N잡러라 그러죠. 투잡, 쓰리잡을 계속 해왔고, 그냥 역사 해설을 하는 이 일을 안 놓고 계속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걸 전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사실 제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걸 업으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갖고 있는 전공이 그렇게 환영받는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거 해서 나중에 뭐 해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무 듣기 싫었죠. 공무원 시험을 봐라, 교직이수 해가지고 교사가 되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일단 그쪽으로는 제가 관심이 너무 전혀 없었고, 약간 거기에 대한 조금 오기가 생겨서 역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부터 찾았었는데, 역사학과를 전공자를 뽑는 어떤 채용 공고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학습 쪽 공고를 많이 봤어요. 박물관이나 궁궐이나 유적지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습을 하는 형태의 학생들 체험학습을 또 확장을 하게 되고, 그거를 하다가 알게 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저랑 또래 선생님들하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작정을 하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호기심에 창업 공모전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창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걸로 계속 나중에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에는 다 어설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뭔가 얻은 거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력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령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큰 청사진을 그때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그때 틀을 잡았던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지만 이걸로 나중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직업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는 아무래도 그 공모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앞에서 하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는 타입인데 근데 막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 누군가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소질이 있다는 거를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 저의 소질? 그런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좀 더 쉽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걸 좀 갖게 됐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몇몇의 분들이 뭐 이렇게 해설을 좀 만족스럽게 들으시고 나면 직업 선택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되게 뿌듯하죠. 남이 나한테 너는 이게 적성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약간 그런 데에서 조금 좀 보람을 좀 느끼는 편이고요. 제가 하는 일이 좀 역사나 문화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공익적인 걸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역사 의식을 조금 제고하는 이런 쪽으로 뭔가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 뿌듯하죠. 단점은 뭐 모든 일들의 제일 중요한 단점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수익적인 면에서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막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업종은 한 달이 돌아와서 월급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정말로. 약간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연예인이랑 비슷해요. 어느 정도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아직도 이 업계라고 하는 이 분야가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전 지금도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슨 일을 해요? 라고 한마디로 대답을 못해요. 뭔가 말이 길어져요. 저는 어디서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업계가 아직은 정확하게 전문적인 분야가 딱 특정되지 않은 거, 그리고 수익이 조금 때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한 거, 그런 거가 좀 불안한 면이고, 지금 같은 이 약간 외부의 변수의 영향을 진짜 크게 받아요. 지금도 뭐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사건 사고의 영향을 굉장히 직격탄으로 받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갤럭시 S20로 역사 자료 사진을 찍고 있어요. 휴대폰 광고인데 사실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알리고 저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알 테니까. 근데 거기로 최근에 정말 많은 연락이 와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연락이 오는데, 그 중에 이제 3월 달에, 3월이 아니라 2월 달에 이제 그 광고 섭외가 온 거예요. 그 캐스팅 디렉터한테 섭외가 왔는데 사실 믿지 않았죠. 그거를 저는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다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뭐 요새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뭔가 나를 낚으려는 이거는 뭔가 홍보다, 스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응답을 안 했어요. 무시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일이랑 같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다 보니 제 번호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문자랑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치부하기에는 약간 좀 과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혀 응답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호기심이 생겼고, 그쪽에서도 저의 이런 반응이 굉장히 익숙한 듯이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의 또 휴대폰 광고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지막까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락하고 난 다음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면접을 못하고 모든 게 그냥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광고를 찍으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제가 그냥 제 영상 찍어서 보내고 전신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는데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그거 보내고 됐다라고 연락 받고 그 전날 막 콘티까지 왔는데도 의심이 사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당일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촬영하는 당일에 다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궁궐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창덕궁 쪽에서 아침에 딱 만나서 그 촬영 장비, 그 사람들 딱 보자마자 네, 바로 이제 그때부터 실감이 조금 났죠.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광고가 나가게 됐는데 아마 다시 없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거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 직군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표현 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역사 투어 해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 호칭이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옛날부터 썼었던 가이드보다는 뭔가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얹어주고 싶어요.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지식을 사람들한테 좀 쓸만한 거, 유익한 거, 재밌는 거를 꼽아가지고 보여주는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군이 이 호칭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많이 표현을 했던 단어 중에는 우리는 뭐 역사 큐레이터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가까운 호칭으로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느냐, 뭐가 필요하냐,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지금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이쪽으로 진입을 했고, 그나마 제가 조금 유리했던 거는 저는 역사를 전공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유리했었던 건데, 실제로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역사 해설이라고 해서 굳이 역사만 전공한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전공하시고 나서 그거랑 해설을 접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선 역사 해설가라고 하는 직군 자체에 아직까지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죠. 언젠가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교육과정이 생길 거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공부했고 전문가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증은 갖추고 계시는 게 좋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이 있겠고, 이제 외국인한테 뭐 한국 문화를 소개해 준다거나 해외 언어로, 외국의 언어로 그런 통역 안내사라던가 관광 안내사라던가 이런 거는 국가 자격증들이 있어요. 좀 큰 바운더리에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취득을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뭐 국가공인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교육 같은 걸 수료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 관광공사나 문화재청이나 각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요새는 시민 도슨트, 시민 해설사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최대한 비슷한 활동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론적인 공부는 나중에도 보충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공부하는 건 자기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기본적인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갖춰 놓을 것, 그리고 이제 가까운 경험을 해볼 것, 이거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사실 관광, 여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는 정말 직격탄을 받았죠.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는데 사실상 강제 휴무에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여행이나 관광을 하던 거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조금 다른 루트를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거를 지금 박물관이나 뭐 문화유산들이 많이 개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은 못 하고 있는데, 대신에 여태까지는 주요 관광지에 밀려서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었던 외부 유적들도 있어요. 뭐 낙산이라던가 조금 오래된 골목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투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코로나 영향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잘 주지 않았던 숨은 관광 명소를 찾는 일들을 하고 있고, 조금 온라인으로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새 공부하고 답사하고 코로나 수치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직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많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역사를 어쨌든 저는 공부하고 좋아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직업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컨텐츠가 최근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줘야 이 업계가 많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역사 영화를 보시거나 이러는 것처럼, 아, 역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내가 또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 해설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유적지나 이런 데에서 만날 수 있다면 현장에서 만나서 즐겁게 같이 해설 투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